철학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로 유명한 게 있죠. 결과가 중요하냐 아니면 과정이 중요하냐. 정치 철학, 특히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법이나 정책은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하냐 아니면 그 과정이 민주적이었냐 아니냐를 평가해야 하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자는 쪽과 민주주의는 같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면 진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이 존재하고,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민주주의란 옳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 거니까요. 이런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좀 더 다수에 해당하는 관점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죠. 흔히 절차주의라고 불리는 관점은 결과 자체를 평가하기보단 그 결과를 가져온 과정 자체를 평가합니다. 간단히 말해 옳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옳다 이거죠. 반대로 옳지 않은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그 결론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옳지 않다 이런 겁니다. 가령 이런 식이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한번 봅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사례로 유명하죠. 일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민주주의 모델이었죠. 시민들만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즉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외국인, 여성, 그리고 미성년자, 이들은 시민이 아니었죠. 결국 흔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상인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라는 관념을 실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평등한 참여라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결과를 강조하는 입장에선 설령 배제된 사회 구성원들이 존재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은 시민들이 내린 의사결정은 질적으로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정을 중시하는 절차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는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겠죠. 이런 절차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중에 순수 절차주의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순수 절차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건 순수하게 절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절차가 민주적이기 위한 조건들 자체도 절차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거죠. 가령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서로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호혜성의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순수 절차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절차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원칙에 의해 절차가 지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호혜성의 원칙이 옳아도 그걸 그대로 절차에 적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절차에 적용할 수 있냐? 바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호혜성의 원칙을 절차의 원칙으로 받아들인 뒤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통 이런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주인으로서 갖는 권위가 있죠. 그 권위를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상위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순수 절차주의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이 갖는 도덕적, 정치적 권위보다 상급의 권위를 갖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인으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보다 선행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란 없다는 겁니다. 절차를 관장하는 원칙들은 바로 주인의 권위를 가진 시민들에 의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꽤나 그럴듯한 관점이죠. 이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자명하죠. 민주적 의사결정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결국 하나로 끝납니다. 바로 다수결이죠. 순수 절차주의는 다수결에 너무 많은 걸 의존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위한 원칙들이 다수결로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수에 의한 독재도 다수결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죠. 다수에 의한 독재에 빠지지 않으면서 순수 절차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시민들 스스로가 옳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절차적 원칙을 따르는 것보다 개개인의 도덕적 함양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해법이죠. 절차적 원칙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아서 그걸 보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개인의 도덕적 원칙은 정치 외의 삶에서도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점에서 순수 절차주의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적 수준을 요구하지만 이건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물론 순수 절차주의의 이론가들이 취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절차의 기본 원칙을 확장하는 거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을 순수 절차의 핵심적인 일부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한 평등한 참여권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도대체 순수한 절차적 원칙들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 나오겠죠. 안타깝게도 명확한 대답을 주는 입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비슷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각자 다른 원칙들이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순수 절차주의에 대해서만 다루게 됐는데요.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고전적인 입장입니다. 다수결로 모든 걸 다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재는 절차주의에 실질적인 정치의 원칙들을 섞은 절차주의가 보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던 호혜성의 원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함한 절차주의가 상당히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순수 절차주의에 대해 알 필요는 있죠. 일종의 원형적인 절차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즉 민주주의가 절차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대답이 민주주의를 절차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순수 절차주의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